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명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모든 일반 도로, 도시 안에 있는 시내 주요 도로는 보통 한 70, 60km 속도 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최고 속도 30km로 전면 시행하겠다. 4월 17일부터 일반 시내 주요 도로는 50km, 그리고 이면도로 쪽은 30k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50km로 줄이는 이유는 도로교통공사 도로교통공단 쪽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 사고 시에 사망 가능성이 60에서 50km로 10km 줄였을 때 30% 정도 사망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차량 제동거리가 25% 감소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중상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쪽에서는 사망 가능성도 30% 줄여주고, 그리고 중상 가능성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km 이하로 30km 이하로 줄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낮추면은 통행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불만 섞인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평균 2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도로 통행 시간에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계도장은 발부됐지만 4월부터는 범칙금이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요 도시 안에 있는 시내 주요 도로는 50km,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이면도로는 30km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속도계를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지키셔서 과태료 받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과태료나 범칙금, 그리고 속도 위반 시에 보면은 20km 이하는 범칙금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80km 이하는 12만 원. 그래서 이 속도에 따라서 위반 속도에 따라서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20km 이하는 4만 원, 80km 이하는 14만 원 해서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OECD 가입국 중에 도시 지역의 도로 제한 속도가 60km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칠레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하니까 꼭 반드시 속도 잘 보시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 정차 단속한다고 합니다. 5월 11일 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252건 정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한 6% 정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하는 거를 원천 차단하겠다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하니까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승용차는 8만 원이, 원래는 8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위반하면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배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 어린이들,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더더욱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는 불법 주정차 5월 11일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자녀분들을 등교나 하교할 때 데리러 가는 경우가 많죠. 저학년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등교를 할 때 잠깐 학교 앞에 세워주고 가시거나 학교할 때 잠깐 태우고 가려고 정차 하시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암행 순찰차 단속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 오토바이로 해서 경찰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그럼 뭐냐라고 궁금하시죠? 일반 승용차는 경찰관이 타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가 오면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내려서 이제 주요 단속하는 항목을 보면 난폭운전, 보복운전, 가속운전, 음주운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 지정차 위반, 지정차로 위반, 이런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을 다 단속한다고 해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암행순찰차를 돌려서 단속을 했더니 교통사고 사망자가 10.9% 감소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고 4월에는 범칙금 또는 가태금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승용차를 타고 경찰관이 타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4월에 지켜야 될 교통법규는 4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는 안정성도 5030 도시 안에 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최고속도 50km 지켜주시고 이변 도로는 30km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암행 순찰차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난폭운전, 보복운전, 가속운전, 음주운전 등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4월에 바뀌는 그 외의 제도들을 보면요. 6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하지만 4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 3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하지만 6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기간, 신규, 갱신 여부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관련 사항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전면하고, 그리고 4월에는 일부만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거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드러나니까 가세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음성화되어 있던 게 양성화될 거고 합리적인 가세와 정확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의 임대료 수준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제 과세 범위 안에 양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는 그 지역에 있는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킬 확률이 높다.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 4월에는 시범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그리고 전월세 계약 내용을 거짓 신고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세죠. 그래서 반드시 6월부터 전월세 하시는 분들, 전월세 신고제 3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셔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되냐면 예전에 2020년 12월 10일 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낮춰서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규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고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용 가능 연령까지 낮춰놓으니까 사고 건수가 57%로 급증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483건이었던 게 2019년도에 876건으로 2배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그리고 성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바꿨죠. 운동기 면허 소지자가 없거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없는 사람은 몰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연령도 높였습니다. 만 16세 이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요. 동승자 탑승 시에 운전이 불가능하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거부하면 운동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그리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로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까지 신설했습니다.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면허, 운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20만 원 범칙금, 그리고 어린이 운전 시에 보호자 처벌한다는 신설 규정이 생겼잖아요. 2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보 착용, 등화 장치 작동, 과로나 약물 등 운전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려견법이 강화되었어요. 맹견 소유자가 맹견 그 책임보험 가입하는 거 의무화했잖아요. 근데 이 의무화한 게 어기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학대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더 강화되었죠. 그리고 유기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해서 이걸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산물 불법 채취 엄중 처벌입니다. 관련된 단속 인력을 2,000명 투입해가지고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봄이 되면 쑥을 캐러 가고 쑥을 뜯으러 가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산에 가서 산나물도 캐고 뭐 산약초도 캐고 하잖아요. 그런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서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런 산나물이나 산약초, 임산물 이런 거를 채취했다. 그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산림 내에 허가된 장소 외에 들어가서 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화기를 지니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채취해서 오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중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재난 문자 받으시잖아요. 그 재난 문자처럼 아동이나 지적장애,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법규 세 가지는 정리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30일 이내에 그 전월세 한 내역을 신고해야 되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5월 13일부터 이제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돼서 이렇게 범칙금이 부과가 되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려견 법이 강화돼서 학대나 유기를 했을 때 이렇게 처벌이 강화가 되고, 목줄이나 가슴줄을 2m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걸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사물 불법 채취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캐시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산에 들어가실 때 화기를 들고 들어가시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6월 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간다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1년 4월부터 과태료, 범칙금 받는 항목들, 그리고 처벌받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4월 17일 이전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달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